자, 갑니다. 덧셈. 덧셈은요,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있어. 근데 덧셈을 분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이렇게 느낌을 잡아볼까요? 여기가 제호 집이야. 제호가 이제 가. 여기 왔어. 코나야. 이렇게 왔어. 코나에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범계역을 갔어. 그죠? 그럼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예요? 범계겠죠. 그지? 됐니? 뭐 이런 거죠, 느낌이. 동현아, 고개 들고 잘 봐. 집에 갔다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 왔다가 번개 가서 놀고 그거 어디로 가야 돼? 다시 학원으로 와? 좀 이상하죠? 그지?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집으로 가든 뭐 하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됐니? 즉, 잘 보세요. 벡터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벡터를 더한 것도 결국 시점과 종점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하루 일과를 그려보면 집에서 나와서 학원 들렸다가 결국 범계 가서 어떻게 되는 다시 돌아오는 구조.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니?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처음의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에 놓이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이렇게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하시면 A 벡터와 B 벡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경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확히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분석하는 거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거고 우리는 삼각형에서는 두 벡터에 뭐와 뭐를 일치하기로 하자면 두 벡터의 종점과 그 다음에 시점을 일치시키자. 이게 포인트죠. 삼각형으로 분석하실 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두시고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해 두시고 B라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경유지가 된다라는 거. B가 경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칠게요. 참고에다 별표 치세요. 참고가 더 중요한 거야. 삼각형을 이용해서 두 벡터의 합을 구할 때. 두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벡터 A의 종점과 벡터 B의 시점을 뭐하자? 연결하는 구조로 보자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아까 우리 육각형 그려봤었잖아요. 육각형인데 사각형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정사각형이 있고 잘 봐. 내가 여기 A고 자 B고 C고 D야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자, AB 벡터랑 그 다음에 더하기 뭐야 뭘로 할까? CD 벡터는 역벡터잖아. BC 벡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AB 벡터랑 BC 벡터랑 어떻게 됐어? 일치가 됐죠? 그지? 그럼 AB 벡터랑 BC 벡터가 시점과 종점에 일치됐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지. 됐니? 즉 이렇게 타고 간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AC 벡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잘 봐. AB 벡터예요. 더하기 DA 벡터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DA 벡터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DA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됐니? 자,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잘 봐. AB 벡터는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종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맞아요? 시점과 종점을. 그럼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게끔 하려면 이만큼을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이만큼을 평행 이동시킬 거거든? 자, 얘를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보라색을, 요거를.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 이쪽으로 올리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이쪽으로 올려버려. 그럼 이쪽으로 올려버리면 얘가 뭐가 돼? 이만큼이 뭐 A'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A, B라고 놔도 돼요.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잘 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됐죠? 이게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야. 확인됐나요? 근데 네.
아, DB 벡터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이동을 시키든 간에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킬 거냐 아니면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야. 굳이 이걸 억지로 일치시키는 것보다. 됐니? 자, 그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가 있어. A라는 점이야. 그랬을 때 A라는 점의 벡터가 이만큼 돼서 여기를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이 점을 C 벡터라고 놓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한 게 얼마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됐어? 자, 그럼 잘 봐. 이 친구의 특징은 두 개의 시점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시점이 일치할 때는 과연 어떻게 덧셈을 해볼까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 친구를요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키세요. 그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벡터가 그려지지. 됐니? 자, 그러면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 벡터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러면 원래 시점이 일치했던 것을 어디로 옮겼어?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게끔으로 옮긴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만큼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와 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결국은 또 뭘 만들어주는 거야? 삼각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이 도형의 특징상 여기서 또 이렇게 선분을 하나 딱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평행사변형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벡터 연산의 핵심은 내가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갑니다. 여기 참고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하나의 시점과 다른 하나의 종점이 일치하면 삼각형을. 첫 번째. 근데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한다? 그럼 무슨 도형을 떠올려라? 평행사변형을 떠올리셔라. 요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됐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연산법칙 봅시다. 자, 벡터에 대한 연산법칙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 가능하다라는 거. 벡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법칙. 즉 앞에 거 두 개 먼저 더하고 뒤에 거 더하나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더한 다음에 앞에 거 더하나. 똑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0벡터인데 이 0벡터가 뭐냐. 숫자 0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는 역할은. 얘는 숫자 0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냥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되나? 요 정도까지가 확인이 가능한데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을 시켜볼게. 보기 3번 봐봐.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가보겠습니다. 보기 3번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AB 벡터와 CD 벡터를 더한 게 AD 벡터와 CB 벡터를 더한 거랑 같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AB 벡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CD 벡터야.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여기랑 그 다음에 CD 벡터니까 이쪽이죠. 요렇게. 되니? 자,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제 나머지 값이 같아지냐 달라지냐 이거를 보자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잘 봐. AB 벡터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럼 AB 벡터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AB 벡터를 덧셈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그 식에서 좀 관찰을 해 보셔야 돼. 됐지? 자, 됐나요? 자, 시작합니다. 보세요. AB죠. AB를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
D 더하기 D, B죠. 이렇게 경유지를 써주는 거예요. 되나요? 경유지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또 CD죠. 그죠? 그럼 CD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CD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AD라는 애를 만들어냈어. 그지? 그 다음에 CB라는 애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CB라는 애를. 오케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면 될까? 경유지를. 어떤 식으로 가면 될까? CD의 길이를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될까요? B를 경유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CB에서 BD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지? 어떤 방향이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합칠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AD 벡터, 그 DB 벡터, CB 벡터, BD 벡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확인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AD라는 것과 CB라는 거잖아. 확인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교환 법칙을 좀 써볼게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써볼게. 잘 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해 볼까? 잘 봐. 지금 AD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BD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DB라는 것과 CB라는 것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됐나요? 그러면 잠깐만. AD와 뭘 묶었지? 내가 뭘 묶었었지? AD와 네. 됐죠? 이렇게 봐봐. 확인. 요게 있네요. 0이죠. 끝났네. 그치? 됐어? 자, 정리하시면 이런 얘기죠. AD 벡터와 CB 벡터만 남기고 요식을 이렇게 쪼개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AB 벡터에다가 CD 벡터를 더한 것을 경유지를 만들어서 식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관계, 요 두 개의 관계가 뭐가 돼? 정확히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쓰는 방식이 뭐라는 거야? 요거와 요거의 위치를 바꿔서 결합법칙이 아니지. 교환 법칙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뭐 요 정도 그냥 확인해보는 절차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두 개는 역벡터니까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뺄셈 갈게요. 뺄셈 별표 3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하시다 보면 덧셈은 그래도 곧잘하거든. 덧셈은 곧잘하는데 뺄셈에서 조금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잘 봐. 자, 일단은 가볼게요. 뺄셈을 분석하실 때는 첫 번째 뺄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뺄셈은 덧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덧셈을 이용한다. 즉 역벡터를 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잘 봐. 10에서 5를 빼. 근데 10에서 5를 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10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생각. 됐니?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잘 봐. 만약에 내가 AB 벡터에서 빼기 AC 벡터를 하는 거죠. 그럼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한다. 이 말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AB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AC 벡터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자, 이렇게가 A, B야. 그 다음에 AC인데요. AC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C야. 그러면 이 방식을 채택해서 한다고 한다면 잘 봐. 얘는 이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역벡터를 하나 그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A라는 벡터와 이제 노란색 벡터를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는 더하는 거니까 확인. 자, 갑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두 개를 더해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어주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거고, 됐니? 자, 따라서 이쪽으로 오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A 벡터에서 역벡터를 더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라색 벡터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행 이동. 그러면 결국은 결론이 뭐가 되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준 건 보라색과 같으니까 얘가 돼. 보라색 벡터. 근데 얘가 C였고 얘가 뭐였어? B였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론이 잘 봐. AB 벡터에서 빼기 AC 벡터를 하면 뭐와 같아요? C, B 벡터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죠. 갑니다. 뒤쪽에 있는 종점이야. 그래서 종점 써주고 앞에 종점 써주고 이렇게. 요게 이제 뺄셈 연산이라는 거죠. 되나요?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공식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까지 알아야 돼. 이 과정까지. 이동을 시키고 역벡터 더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까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니네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도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서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거야. 알겠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삼각형 모양에서 얘를 시점을 일치시켜서, 자,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삼각형에서 내가 지금 시점이 달라요. 그 시점이 다른 애를 일치를 시켜, 이동을 시켜서 일치시킨 다음에 걔를 뭐 하는 거야? 걔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일종의 그래서 공식 사용해서 계산하겠다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확인되시죠? 그러면은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또 정리하자. 문제는 화요일날 이어서 풀고 요거 하나만 정리하자 또. 봐. 뺄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뺄셈 연산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일부러 시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거꾸로 가는 거야. AB 벡터거든. 근데 내가 이 AB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OA 빼기 아이고 잘못 썼다. OB 빼기 OA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요, 이걸 더 많이 써요. 원래 하나의 벡터로 묶여있던 거를 시점 하나를 내 맘대로 잡아서 이렇게 뺄셈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요 노란색 네모친 자리가 잘 봐. 5여도 되는데 뭐여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PB, PA죠.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거야.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겨요. 즉, 내가 이 AB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니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알겠니?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구조만 정확하게 지킨다. 알겠어? 그래서 자유롭게 시점이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새로운 연산식을 우리가 창조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서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막 문제 푸시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됐나요? 요 부분이 좀 막히는 부분이라서 확인하시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개념 익힘 1, 개념 익힘 2, 개념 익힘 3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개념 익힘 있는데 그거는 화요일 날 제가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 뺄셈까지 다 개념 정리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요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이어서 풀어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실수배랑 평행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